이번에 얘기할 거는 그러면 방금 얘기한 그런 좋은 알바생들을 뽑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알바생을 뽑으려면 당연히 돈을 많이 주면 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많이 주면 되지. 맞아요. 돈을 많이 주면 돼요. 그것만 한 게 없어요. 예. 근데 돈이 없잖아요. 우리가 돈이 진짜 많으면 직원을 뽑으면 되지. 왜 알바생 뽑겠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안 그래요? 그니까요. 돈이 없네요. 이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돈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럼 결국에는 내가 그 사람을 잡긴 잡아야 돼요. 근데 돈을 많이 주지는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 말고 다른 걸 주면 될 것 같아요. 돈 말고 돈 외의 것들을 주면 되지 않을까요? 돈 말고 돈 이외의 것들을 주면 된다. 제가 그 말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대단하신데? 마치 짠 거 같잖아요. 돈 말고 돈 이외의 것들을 주면 되는데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자본주의에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어떤 가치든지 다 돈으로 환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돈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소연 씨 정말 여러분, 소연 씨 제가 정말 쥐꼬리만큼 돈 주고 있거든요. 동업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쥐꼬리만큼 돈 주고 있는데 소연 씨가 나와서 일을 하잖아요. 소연 씨는 왜 이래요? 나도 궁금한데 왜 저랑 일하기로 왜 이런 걸 해요? 자아실현이죠, 저는. 자아실현? 네,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대로라면 만약에 소연 씨가 여기가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뭐 방송에 나오거나 어떤 그런 기회가 있으면 얼마든지 여기를 그만둘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니, 동시에 할 수는 없을까요? 너무 극단적인 상황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저 역시도 소연 씨한테 쥐꼬리만한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여기에 앉힐 수 있었던 것도 내가 돈이 아니라 다른 걸 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자아실현이라고 했지만 그 자아실현에 기회를 제공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돈이 아니지만 상대방이 원하는 무언가를 어떤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이번 영상에서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정답은 다 있지만.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 방금 소연 씨가 말한 것처럼 경험이다.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디자이너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디자이너 얘기를 할게요. 디자인 학과에 다니는 학생들을 제가 아르바이트생으로 이제 써봤는데 여러 명 써봤어요. 그 친구들 그러니까 그 친구들 학교에서 진짜 열심히 해요. 맨날 날 새요. 여러분, 학교 맞아요. 앞에 그 원룸에 이렇게 방 잡고 있는 친구들 거의 대부분 디자이너 학과 학생들이에요. 맞아요. 진짜 열심히. 진짜 열심히 해요. 맨날 밤마다 뭐 교수님이 내준 과제하고 그리고 학기마다 그 작품 전시회하고 또 졸업할 때는 또 졸업 전시회하고, 요새 그렇게 졸업 논문도 안 쓰는데 그 친구들은 진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퀄리티도 되게 높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 한편으로는 조금 다른 얘기로 가자면 한류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한류요? 대학생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학교에서는 그런 어떤 실무 경험을 가져볼 수가 없잖아요. 반면에 나랑 어쨌든 일을 하면 그 제품을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에 앉혀서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만든 UX, UI를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에 앉혀서 그게 구현되는 걸 볼 수도 있고요. 홈페이지를 구현한 거를 실제로 그 디자인한 거를 실제로 홈페이지를 구현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디자인한 걸 가지고 제안서를 만들어서 거래처에 갔을 때 거래처로부터 그런 직접적인 피드백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학생이 경험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엄청 너무 좋은 경험인 거예요. 진짜 좋은 네. 기회죠. 그래서 황금 같은. 혹시라도 이걸 대학생들이 본다면 스타트업은요, 여러분 대학생들한테 진짜 좋은 자리예요. 네, 어떤 측면에서 좋냐면 돈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스타트업에 가는 순간 내가 차장급으로 일을 해야 돼요.
거래처 가야 되고 음. 막 사업 제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고 뭐 이제 내가 갑과 을로서 어디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정부를 통해서도 뭐 또 받아야 되고 그런 과정들을 신입사원이 경험을 못 한다니까요. 근데 자 얘기가 좀 그런 쪽으로 갔는데 그러한 좋은 기회를 나는 제공할 수 있다는 거야. 그건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직원한테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직원들은 그게 소중한지를 잘 모르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그게 소중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떻게 맞아요. 생각해요?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딱 그게 정말 너무 소중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직장을 들어가기엔 아직 학업을 마치지 못했고, 근데 빨리 경험은 해보고 싶고 한데 딱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이러한 기회가 있으면 진짜 좋은 기회. 게다가 돈도 주고. 네. 또 취업할 때 이거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저희 경험도 좀 하면 제가 디자이너들을 한 3명 정도를 뽑았는데 다 아르바이트생이었어요. 디자인 했던 친구들이. 그러면 그 친구들이 다 한결같이 그렇게 말해요. 뭐냐면 자기가 지금 3학년이라서 너무 바빠서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관련 분야는 꼭 한번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이거 뜨자마자 바로 썼다. 그렇게 말했어요. 적어도 맞아요. 제가 저를 지나간 3명은 다 똑같이 말했거든요.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이 없었다. 왜냐면 너무 바빠서. 그런데 관련 분야는 일을 해보고 싶었다. 그런데 이게 딱 떴을 때 너무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지원을 했다가 다 반복되니까 이거는 정말 좋은 우리가 스타트업으로서만 또 제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만 갖는 장점이에요. 스타트업만. 네, 진짜. 대기업들은 이런 기회를 제공할 수가 없잖아요. 업무가 정말 세세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경험을 스타트업에서만 할 수 있는 진짜 그쵸. 황금 같은 기회죠. 황금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진짜. 근데 이게 학생으로서는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잖아요. 그쵸. 네. 그렇게 생각해요.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돈을 주는 방식을 최대한 그 학생에 맞춰서 줄 수가 있어요. 네. 저는 어떻게 주죠, 소연 씨? 바로바로 입금해 주시더라고요. 당일날 줘요. 네, 바로바로. 자, 그 당일날 이거에 대한 소연 씨의 느낌, 감정 어때요? 저는 사실 직장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 줘도 돼요 이런 거였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바로 입금해 주시면 좋죠. 왜냐면은 까먹기 쉽거든요, 사실. 이게 입금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근데 바로바로 넣어주시면은 왜 그냥 돈. 저 당일날 돈 줘요. 네, 바로 끝나자마자 쏴주세요. 끝나자마자 바로 줘요. 그게 소연 씨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친구들한테도 다 그렇게 주거든요. 네, 그렇게 준다고 말을 하면 다른 대표님들이 저한테 엄청 뭐라고 해요. 왜요? 야, 그러다가 돈 받고 안 나오면 어떡하냐고. 네. 야, 그러다가 너 돈 받고 그 친구 안 나와버리면 너 어떡하려고 그래. 라고 저한테 엄청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돈 받고 진짜 먹튀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주는 이유는 어쨌든 그 친구가 한 달 동안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럼 한 달 동안은 나오니까 한 달 동안은 그래도 내가 이 친구한테 좀 마음껏 일을 시키다가 딱 월급 줄 때쯤 해서 또 잘 다독이고 그러고서 또 얘가 이 친구가 일을 또 그래 그만두려고 그러는데 돈 받으니까 좋구만 또 일을 시작해야지 라고 하면서 일을 시작하면은 또 이제 한 달을 하고 이러라고 월급을 주는 건데 저는 당일날 줘버리면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이죠. 그렇죠. 그거 하나를 던져버리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너 애들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하냐.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거든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기도 해요. 왜냐면 그냥 나갈 때 너무 쿨하게 나가긴 하더라고요. 그니까 이게 쿨하게 그냥 그만둘 때 뭐 별로 걸릴 게 없나 봐요. 저 내일부터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쿨하게 나가긴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나갈 거면 굳이 한 달로 잡아도 나가요. 네. 맞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친구가 일이 있어서 나가는 거면 안 잡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대신에 조건을 좀 달죠. 그래도 최대한 일찍 말해주라고. 네가 나가는 거 내가 잡지는 않을 테니까 최대한 일찍만 말해주라고. 네. 그래서 급여 지급 방식을 우리가 그 친구 입장에서 하면 그 친구한테는 굉장히 큰 효과를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개인적인 건데 제가 이렇게 돈을 그날그날 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 소연 씨한테 이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는 저도 날짜 계산해가지고 한꺼번에 줬는데 아르바이트 비용이라는 게 너무 적어요. 내가 하루에 8시간, 그러니까 음식점은 8시간 쓰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100만 원 넘게 이렇게 해서 주니까 이 친구가 그래도 열심히 노력한 보람이 있는데 한 달로 저 같은 경우 일주일에 많이 써봤자 14시간이거든요. 15시간 넘어가면 또 여러분 주휴수당 줘야 되는 거 알죠? 그러니까 14시간 이내로 해서 주다 보니까 한 달 해봤자 몇 시간 안 돼요. 그거를 돈으로 다 환산을 해봐요. 그럼 얼마일까요? 네. 기껏 해봐야 많아도 5, 6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돈을 그 친구가 받았을 때 참 씁쓸해 하더라고요, 표정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일주일에 며칠만 나왔긴 하지만 어쨌든 자기는 한 달을 쓴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월급날을 굉장히 기다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 달 내내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다려서 받은 월급이 뭐 한 50만 원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뭐 굉장히 허탈한 거죠. 전 그 기분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을 좀 주기 싫었죠. 아마 그 친구들이 그렇게 계속 받다 보면 그래 아르바이트도 좀 긴 시간 많이 주는 거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음식점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안 주고 싶어서 그냥 그날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머리가 세팅이 돼요. 돈을 받는 순간 오늘의 관계는 끝난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서운함이나 뭐 한 달은 얼마 이런 거 계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오늘 받고 오늘 일하고 오늘 받고 가서 통닭 사 먹고 끝. 내일은 또 내일 맞아요. 일하고 돈 받고 가서 통닭 사 먹고 끝 하면서 정리가 되니까 그냥 뭐 서운하거나 뭐 한 달 일했는데 얼마 안 된다거나 이런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해요, 소연 씨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약간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월급 통장에 딱 찍혔을 때 금액이 작으면 그만해야겠다, 다른 거 알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이 편했든 뭐 이번 달에 일이 없었든 상관없이 맞아요. 그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냥 마음이 약간 뜰 것 같긴 하네요. 이게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의 이제 꼼수죠, 노하우죠. 그러니까 뭐냐면 꼼수라고 말은 했지만 상대방을 좀 더 배려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이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좀 생각을 하면 저보다 더 좋은 생각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세 번째. 저는 뭐냐면은 아무리 아르바이트생이지만 이 친구를 전문가로서 제가 모셔온 거거든요. 네. 모셔온 거죠. 네. 그러니까 전문가로서 대우를 해줘요. 그게 좀 중요해요. 뭐냐면 맞아요. 내가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컨셉으로 나가야 되고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이런 식으로 나갔으면 좋겠어까지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디자인한 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토론은 할지언정 이 친구가 디자인하고 있는 과정에서 내가 이 색깔을 써라 저렇게 해라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네, 절대로 어떤 식으로라도 야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라는 자세는 없어요. 저한테 그거는 없어요. 진짜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좋다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네. 이런 거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라. 아예 그냥 이러한 뭔가를 하고 싶어도 다 기회를 뺏어가는 이런 사장님분들이 계시잖아요. 약간 무조건 시킨 대로만 해라 이게 아니라 이렇게 존중해주면 정말 좋죠. 지난번 영상에서 우리가 동업자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동업자는 주인의식이 있고 직원은 주인의식이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내가 그 친구를 전문가로서 대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친구가 주인의식을 가져요. 근데 동업자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 친구를 직원으로 대해버리잖아요. 동업자인데 내가 직원으로 대하잖아요. 그러면 아이씨 내가 그냥 시킨 것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한다니까요. 어떻게 대하느냐가 진짜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대하지 않나요? 맞아요. 소연 씨한테? 약간 의견을 물어봐 주시고 사실 다른 대표님들은 약간 이거 시키는 대로만 하길 바라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약간 수동적으로 하는 반면에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자, 다음 거. 이것도 아까 얘기한 거랑 좀 겹치는 거예요. 뭐냐면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디자인뿐만 아니라 수시로 내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의 의사를 물어봐요. 실제로 내가 어떤 거래처랑 이거를 진행할지 안 할지, 이 거래처의 장점은 이거고 단점은 이건데 하는 게 맞을지 안 하는 게 맞을지에 대해서 그 친구들한테 실제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물어보고 그거를 물어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거를 실제로 반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해야 될 거면 그 친구 의견대로 하고, 만약에 하지 못하는 것 같다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친구를 설득을 하고, 이 친구가 설득되면 해요. 끝까지 못하겠다 하면은 안 해요. 아무리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물론 인원이 적기 때문에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해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충분히 그 의사를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자연스럽게 주인의식이 생겨요. 이거 내 거 회사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진짜 열심히 해줘. 너무 고맙죠. 그리고 나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항상 좀 고마워하는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하고요. 5번째. 좀 어려운 걸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계속 이것도 비슷한 것 같다. 그 친구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시켜주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디자이너로 뽑았는데 그 친구 이제 디자인 작업이 더 이상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서류 작업을 시켰거든요. 서류는 그때 할 일이 있어서. 근데 이 친구가 너무 못하는 거예요. 아니 4학년이고 서류도 디자인했던 친구들이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시켰어요. 디자인만 시키는 거예요. 이 친구는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계속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저랑 있었던 친구 중에 웹툰을 자기는 그리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제 영상을 계속 만드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한테 알았어, 그러면 우리 한번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그 친구는 영상만 그렸어요. 그러니까 그 웹툰만 그렸어요. 그때부터. 주제는 우리 회사를 주제로 해서 회사 생활을 주제로 해서 일기 쓰듯이. 그러면 뭐가 되냐면 나도 웹툰을 그릴 생각이 없었는데 그 친구 덕분에 우리 회사를 주제로 하는 웹툰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 웹툰이 한 지금 7편 이 정도까지 있거든요. 그 친구 나가가지고 지금 중단됐어요. 그러면 뭐 이거 쓸데없는 짓이잖아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 가지고 또 다른 지원사업, 뭐 웹툰 지원사업 이런 것도 또 도전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판단하고 넌 시키는 일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친구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보라는 거예요. 소연 씨도 지금 저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주제를 정해주지만, 소연 씨가 만약에 대표님 해도 바뀌었는데 우리 트렌드 한번 합시다 라고 하면 제가 안 하겠냐고요. 네, 이제 그렇게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좀 큰데 6번째예요. 이거 뭐냐면 상대방이 그만두고 싶을 땐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제가 그 친구들한테 제공해주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 친구들이 그만두고 싶을 때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 아마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야 나도 그래, 나도 뭐 나간다는데 내가 잡니?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막상 나간다 그러면 다 잡더라고요. 왜 그러려고 해? 막 그러면서.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오래 일한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이 붙잡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힘들잖아요. 이제 예상외로 같이 일을 해보자라고 해서 면접까지 보고 그 친구들이 뭘 걱정하냐면 내가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두지 못하는 상황을 걱정해요. 소연 씨도 그거 걱정했죠? 아니요, 저는 이분은 워낙 쿨하게 관두시는 분이라 아니 그건 아닌데. 아주 그건 행복한 아니지만. 가정에서 자라서 자존감이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쿨하게 관두셔서 근데 거의 대부분 본인이 아닌 거의 대부분은 좀 많이 신경을 써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거 쭉 못하게 되는 상황도 있는데 내가 지금 4학년인데 나 어디 면접 보거나 그러면 도중에 일을 그만둬야 될 때도 있는데 그거를 처음에 면접 올 때부터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고 그것 때문에 지원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전제로 다는 게 그거죠. 언제든지 네가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둬. 다만 뭐 잡지는 않을게. 다만 좀 최대한 일찍 말해주면 좋겠다. 가 다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야 나도 이제 어떤 사람을 뽑죠.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소연 씨도 이제 관둔다고 하거든요. 이집트 간대요. 클레오파트라랑 누가 더 예쁜지 비교해보고 싶다고. 오늘부터 우유 목욕하려고요, 저도. 아, 진짜로 이집트 간대요. 대기업 관두고 이제 서울에서 CS 강의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집트를 갔다가 이제 다시 여기 이 고장으로 오면은 또 저희랑 다시 일을 하겠지만 또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여기서 뭐 영영 빠이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 쿨하게 보내주잖아요. 예, 뭐 별로 뭐 신경도 안 쓰는 표정이잖아요. 예, 나는 이렇게 신경 쓰고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들이 결국엔 뭐냐면 저 나름대로 돈은 많이는 못 주지만 그래서 그 많이는 못 주지만 그래도 저 나름대로는 상대방한테 돈 이외의 것들을 좀 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죠? 결국엔 좀 이게 그거잖아요. 상대방한테 칼자루를 자꾸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둘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고, 내가 거래처도 만날 수 있고, 다 칼자루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친구가 하기 싫은 일은 안 하고,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점이 뭐냐면 나를 대표로 안 봐요. 소위 말해서 건넘는다고 하잖아요. 예, 건넘는 현상이 생겨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점점. 그래서 지난번에 또라이 편 얘기한 것처럼 나를 건넘는 그래서 무슨 말이든 하다 보니까 해서 안 되는 말도 하고 뭐 돈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좀 그렇기 때문에 왜 유상무 TV라고 알아요? 유튜브 채널 중에 유상무 TV라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아르바이트생이 유상무가 대표예요. 유상무를 막 가지고 놀거든요. 약간 그런 일도 막 생기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좀 조직체가 문란해지는데 라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그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의존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고 그 상대방이 언제든지 나가더라도 내가 새로운 사람을 뽑을 수 있고 아니면 못 뽑더라도 그러면 내가라도 할 수 있고 이러한 어떤 자신감? 이 일은 뭐 어차피 내가 잘해. 너는 내 거 거드니 거야 라는 어떤 일에 대한 자신감과 프라이드가 있으면 그런 거를 이렇게 뭐 문제시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상대방도 이렇게 건넘지 않는데 그런 게 이제 저 나름대로 해결책인 거죠. 그래서 더 많이 저도 공부를 하게 돼요. 그냥 모르는 채로 맡기진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피드백도 좀 해주실래요? 근데 지식이 정말 다양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렇대요. 네, 그런 거 보면 진짜, 그런가 봐요. 네, 항상 놀라거든요. 사실 이 지식이 정말 많으세요. 이거 좋은 지식이어야 되는데 이것도 지식인가요? 오늘 얘기한 것도? 그쵸.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다루는 스킬에 관한 지식이니까요. 저는 그 급여 지급 방식에 대한 꼼수를 오늘 하나 배워가네요. 칼자루를 자꾸 넘겨주다 보니까 이런 단점이 있어요. 단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 단점은 근데 이것도 사람을 보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칼자루를 쥐어줘도 끝까지 예의를 갖추면서 감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를 진짜 가지고서 농락 뒤에서 꽂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러니까 사람을 잘 파악하고 그 조율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주제랑은 상관없는데 내가 소연 씨가 좀 좋은 게 뭐냐면 방금 말한 끝까지 이렇게 예를 갖추는 떠날 땐 되게 쿨하게 떠날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떤 좀 프로라는 말 되게 많이 하지 않으세요? 소연 씨한테 그 프로 그게 있어요. 끝내요. 오늘 얘기 잘 들으셨죠? 여러분 영상이 마음에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